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아직 연재 안 해보신 분이 물어보고 시작하는 망생이를 위하여 제목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요거는 네, 그냥 질문 패키지로 갑시다. 네, 패키지죠. 이거 다 중요해. 제가 질문을 해보면 조회수는 이거 예전에 몇 번 확인해서 겹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예. 조회수 몇 정도 되어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문피아라는 사이트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약간 그 작가들의 콜로세움 같은 거예요. 작가들이 그곳에서 자율적으로 원고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네. 풍영도 그렇고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다 문피아 시작했지. 사실은 절대 다수의 작가들이 아마 문피아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가 등용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거의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죠. 사실 문피아라는 사이트에는 글을 쓰고 싶으면 일단은 검색을 해서 찾고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네. 가입을 하고 필명을 정하면 그날부터 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연재부터 시작해서 일반 연재, 작가 연재로 올라가는데 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때그때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가서 보세요. 예,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조회수가 그럼 몇이 나와야 되냐? 그 이제 문피아는 조회수가 우리 눈에도 보여요. 보이거든요. 네. 거기는 조회수가 보여요. 뭐 심지어 연령이랑 성별도 보여 독자들의. 그죠. 그러니까 유료 연재라고 해가지고 유료화라고 하죠. 맞아. 이제 어느 정도가 돼야 유료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이게 답은 이제 주관적인 거야. 24시간 조회수가 1000만 돼도 그냥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유료 전환이 200, 300 나오면은 사실 한 달에 100만도 못 벌거든요. 근데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내가 겸업이고 예. 그리고 뭐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왜냐면 제가 이랬거든요. 음. 제가 처음에 구매 수가 얼마였죠? 잘 나오잖아요. 400인가? 어? 300인가 400인가? 근위반이가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나왔네. 근데 이거 좀 약간 여담이긴 한데 가벼운 마음으로 겸업으로 요 정도만 해야지라고 시도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진짜 없다. 웬만하면 예, 좀 진작에 쓰시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글로 돈을 벌고 계속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유료 전환이 되는 조회수라고 해야 되나? 24시간 조회수가 그래도 4자리 이상이 나온다면 저는 제가 이제 글을 봐주거나 조금 이렇게 조언을 주는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그냥 하라고 해요. 질문이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죠? 안 되지. 구매 수가 많이 올랐네. 네, 저는 다 하라고 해요. 다 그냥 유료 전환 하라고 합니다. 4자릿수 무료 조회수만 나오면 다 하라고 해요. 그리고 장르나 내가 쓰고 있는 어떤 내가 그러니까 추구하는 재미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요. 아, 예를 들어서 흔한 재미, 네, 조금 상대적으로 흔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헌터물로 대표되던, 네, 그러니까 약간 사이다 일변도, 네. 답답하지 않은 전개, 그리고 좀 익숙한 세계관을 가진 장르면 보통 전환이 10%, 높으면 20%입니다. 그런데 10%? 내가 대체 역사물이다. 네. 그리고 되게 딥한 조선사를 다루고 있다. 그럼 높지. 그러면 전환율이 40에서 50%도 나와요. 응. 그러면 같은 조회수인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다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충성도가 장르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재미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면 마이너한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하잖아요. 그럼 조회수의 천장이 일단 낮아요. 대신에 전환율이? 조회수 대비 전환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형이 말하는 것처럼 무료 조회수가 4자릿수 이상이다? 그럼 하긴 낫지. 그러면 저는 이거 그리고 첫 작품이다? 무조건 하지. 그럼 한번 해보고 완결까지 달려보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첫 작품이 아니어도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한 번 문피아 유료 전환이 막 2천, 3천이 나왔어요. 2, 3천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2천만 해도 월에 500 이상이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수익이 한 달 총 수익이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근데 내가 한 번 2, 3천 수익을 봤다고 그 다음 무료 연재, 그러니까 그 다음 연재라니까 유료 전환 해봤자 한 500밖에 안 나올 것 같아. 400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계속 접는 분들을 봤어. 근데 이게 접다 보면 계속 접다 보면 나도 접혀. 글이 안 나오더라고. 계속 나중에. 쌓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만 나오면 미니멈을 딱 정해서 거기 딱 그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쓰시는 게 왜냐면 모든 작품이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워. 2, 3천이면은 중대박작입니다 사실. 되게 잘 된 작품이에요. 그냥 하셔야 돼. 보면은 연동률을 확인하는 방법. 연동률은 문피안에 이렇게 숫자가 쭈르륵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연동률 잡는 이야기를 사실 강의에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연동률 확인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대중이 없어. 진짜 확인이 안 되는. 아니 문편은 되잖아. 문피안은 이제 숫자로 보여줘. 이거 보통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죠. 앞에 앞에 세 개, 3화, 뒤에 3개, 뒤에 3개 떼고 이렇게 가운데 걸로 이제 엑셀에 딱 넣어가지고 보자. 퍼센트로 보자. 근데 요새 무피아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관리 사이트 이런 게 생겼어요. 아세요? 나 몰라요. 그 작가가 자기 거 작품의 연동률 이런 게 확인하는 사이트가 생겼었다고. 어. 그래서 그걸로 그냥 보시면 연동률 확인이 됩니다.
네이버는 연동률 되죠. 확인이 안 됩니다. 네이버 안 되죠. 그런데 매니저한테 요청해서 최근 일주 매출 아 그죠.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사실 연동률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연동률 유지를 데일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보통 저는 이제 보름이나 한 달 뭐 이렇게 간격을 좀 두고 맞습니다. 보시는 게 좋아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피아는 안 그래. 문피아는 독자님들 성향이 올라오면 바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네이버나 카카오는 조금 묵혀놨다 보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말한 것처럼 기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 기간으로 봐요. 뭐 열흘에서 보름? 네. 좀 길게 보면 한 달? 이렇게 봐서 그냥 월간 매출이 비슷하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야. 월간 매출이 떨어지긴 해? 근데 뭐 저번 달에 비해서 90%야? 잘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엄청 잘 괜찮은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왜냐면 프로모션 차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좀 될 것 같고 또 프로모션이 들어오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시리즈에 들어왔어. 그때 반응이 꽤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조회수로 보여주는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유출해야 되는데 첫 달에 비해서 막 툭 떨어졌다? 이거 연봉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나 시한부천재 그 월스트리트 시한부천재 아. 내가 여러 번 추천했죠. 최근에 기획전 이벤트 받았거든요. 1위 딱 찍고 1, 2위 딱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엄청 잘 됐을 거예요 그거. 재밌다 그랬잖아. 그게 그렇더라고요. 네, 재밌어. 재밌다니까. 그리고 한 작품으로 동시 플랫폼 연재하다가 잘 되는 곳에 몰빵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노벨피아도 있잖아요. 아. 요새 노벨피아도 등용문 역할을 해요. 이게 약간 제 의견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노벨피아는 약간 일본의 라이트 노벨 감성이 있다. 뭐 이제 조금 속된 말로 어떤 덕후 감성이 좀 세다라고 하고 문피아는 평균 시장에 맞는 감성이 따로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연재를 하다가 하나로 몰빵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케이스가 근데 사실 많아요. 이거는 계약상 문제 없으면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거의 이런 케이스가 태반이에요. 많아요. 요새 시작하시는 분들이 문피 하나에 오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독점 벽이 세워진 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피아에서 먹히는 작품이 꼭 편결에 다 먹히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애매해요. 약간 애매해졌어. 그래서 되는 건 또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성적이 나온 쪽에 이제 그쪽에 몰빵하면 어쨌든 첫 작품은 네, 큰 기대 없이 조금 가능성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지. 지갑송 이런 사람들. 아이 많지. 잘해요. 아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잘해. 많지. 근데 많이 그렇진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또 투고도 등용문이나 혹은 뭐 맞아요. 시작을 할 때 두 번째 작품이나 세 번째 작품 때 투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근데 투고일 때 가장 첫 번째 팁은 투고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 작품이 망조는 아니에요. 이게 투고에 떨어지면 바로 나는 끝, 나는 이거 글 안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투고에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지.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글을 못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지. 근데 그 투고를 판단하는 게 무조건 최악은 아니다. 맞습니다. 네,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 맞아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투고는. 네. 그럼 그 사람의 안목이 뭐 100% 정확하긴 어렵잖아요. 그런 아니야. 전설의 절대 안 편집자가 없어. 뭐 어디 있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일본 만화 같은 데는 있지, 존재하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 우리 업계에는 업력이 일단 뭐 10년이니까 업력이 너무 짧고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제가 팁을 하나 팁? 이건 근데 사실 전반적인 글에 대한 팁인데 계속 하던 얘기고 뭔데? 재미가 명확하면 됩니다. 그 추구하는 바가 명확한 게 유리하다. 근데 그걸 편집자들이 훨씬 중요하게 봐요. 그죠, 훨씬 중요하게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이 어설퍼. 근데 이 글이 뭔 재미를 주려고 하는지는 알겠어. 그 이제 장점이 확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냐면 이 작품이 대박 날까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차기작. 이 사람은 데리고 있으면 언젠간 터지겠다는 생각으로 데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도 보통 그 매니지먼트 작가님들 소개시켜 드릴 때 지금 작품이 뭐 막 잘 되고 막 이런 걸로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쓰는 태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대회에서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소개해 드린 적도 있어요.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번 작품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차기작의 가능성을 훨씬 크게 보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줄 때 그 사람의, 사실 나는 이제 뭐 작품인데 성실도까지 같이 보긴 해요.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투구해라. 거기서 이제 판단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서 될 것 같으면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투고고 떨어져도 상관이 없고 잘 되면 좋은 건데, 이게 내가 예전에 맨 처음 우리 첫 영상이 이거거든요. 문피아에서 할까 투고를 할까. 그래요? 첫 영상이 우리가. 근데 우리 그때 내 기억나는 건 첫 영상을 찍었는데, 아니 나는 분명히 그래도 문피아가 등용문으로 제일 좋습니다라고 하고 영상을 끝냈거든?
댓글이 뭐였는 줄 알아? 아 소울풍 왜 투고 추천하냐고. 아니 추천한 적이 없어. 추천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방향성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도 투고가 많이 늘어나는 시즌이니까 투고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벽 보고 끝까지 쓸 자신 있으면.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 아니죠? 예. 왜냐면 요새 경업이 많아. 원래 글 다루던 사람들이 경업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요새 본의 아니게 예능을 좀 나가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 예능 작가님들, 방송 작가님들 중에 필명 있는 사람 되게 많아. 아 그래? 웹소설? 성공하신 분들도 많겠네. 꽤 있어. 오. 그러니까 진짜 만만한 시장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저도 방송 작가 한 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평생 글 쓰는 사람들이 지금 웹소설 쓰니까. 맞아. 게다가 예능하던 사람들은 감각도 그 좋구나. 개그 감각이 다르거든.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게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옛날만큼 사람들한테 웹소설을 막 엄청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추천을 여전히 하긴 하는데 기준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다 뭐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랬는데 요새는 잘 안 해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쉽지 그런데. 않아. 문턱이 올라갔어 실제로. 그러니까 추천도 추천인데 옛날에는 글을 조금 이렇게 써오잖아. 그럼 맨날 부드럽게 얘기했어. 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요새는 나도 이게 허들이 높아진 거야. 요새 내가 최근에 웹소설 막 읽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힘들 것 같아. 좀 더 확고해야 돼. 이런 게 좀 있어. 확고하게. 게다가 웹소설 시장 구조 자체도 점점 압정화돼 있어가지고 아 위에서. 옛날에는 진짜 정말 허리가 튼튼한 시장이었는데 지금 허리가 좀 얇아지잖아요. 맞죠. 위는 올라가는데 얘가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한 300화 완결. 법으로 한 500화 완결. 아니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문턱이 점점 올라간다. 그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그 성장하는 시장은 제일 좀 문턱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다. 그렇긴 하다. 네. 연재 시간 추천. 연재 시간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빵빵 터지는데 나는 6시 15분에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왜요? 출근하는 사람들 노린 거죠. 그러니까 6시 15분에 글을 올려놓으면 7시, 8시, 9시 출근하시는 분들이 봐. 그리고 그래서 7시 15분도 있고 8시 15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있어. 11시 반 15분에 올리는 것도 있어.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이제 쉬면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보시라고. 또 있어. 저녁에 퇴근길. 퇴근길. 한 7시, 8시. 이것도 6시 45분, 5시 45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자기 전. 10시. 9시 45분, 뭐 10시 15분 이렇게인데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좀 치열하다? 자기 전. 맞아요. 그때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출근이랑 자기 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치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방금 얘기했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 있어. 별 의미 없습니다. 네.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 있어. 이게 뭐 진짜 문편은 지금은 좀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뜰 글이 뜨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연재 시간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사실 막 온갖 연병 다 들었거든요. 8시 15분 올렸다. 나도 다 했지. 45분 올렸다. 심지어 막 투배 올라갈락 말락할 것 같으면 막 겹쳐 이렇게 올리고 막 아침 저녁 저녁 다 여러 개가 해봤어요. 있어야 되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 잔 기술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 해봐요. 당연히 필요하지만 핵심은 아니다. 그죠? 아니면 나는 블루오션이라고 그렇지만 생각하고.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진짜 재밌다니까? 고민은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때에 따라 달라. 왜냐면은 8시 15분에 나랑 같이 올리는 놈이 나보다 항상 근소하게 위에 있는 놈이야. 그럼 피해가 그럼 피해야 돼요. 피해. 굳이 붙지 마세요. 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했고 그럴 필요 없어요. 피해가요, 살짝. 어차피 유료화 가면 걔랑 나는 남남이야. 살짝 피해가.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 시장이라는 게 유료화만 가면은 어차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모아나가는 거지 뭐 더 뭐 경쟁하고 그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시 15분에 올렸더니 높은 사람은 엄청 높고 맞아. 내 비슷한 없어. 네. 그 시간 개꿀이야. 여러분에게 베스트. 네. 그렇게 해서 투배를 한 계단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맞아. 나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새벽 4시에 글을 다 예약하고 잔 적 있어. 매번. 블루오션 노리겠다. 아 그래.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새벽 4시는 안 봐요. 사람. 블루오션 노리겠다고. 이미 넘어가 있어. 페이지가 넘어가 있어. 안 돼.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다. 무의미한 노력은 아닙니다. 그래야 유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글이 뭐 당장 늘겠어? 안 늘지. 안 늘지. 글 썼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고민입니다. 전략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하라고 그랬잖아. 저는 의미 없는 노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했으면 질문에 대한 답은 됐을 것 같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이거 얘기해줄게. 시인 작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리즈에서 했어. 별태 대응법 이것도 얘기해줄게. 별태 대응법. 망생이들의 별태 대응법. 내가 여러 번 얘기해줬어. 아는 사람 다 동원. 엄마 아빠 일단 다 동원해서 별태를 일단 막아. 장모님 다 해. 다 막. 난 진짜. 제 그 시리즈 소설의 댓글에 장모님 진짜로.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 댓글을 달진 않으시긴 한데 다 동원해. 그리고 나서 잊어라. 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면. 와이프입니다. 다
다 밝혀 왜? 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물론 요새는 댓글 잘 안 다시니까. 근데 이제 뭐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기성 작가들도 치열합니다. 네. 우리도 다 치열하지. 다 부탁하지. 나도 그리고 맨날 내가 왜 보는데. 닥투에 올리겠어. 알프레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아 별태 내가 당하기 전에 와서 해주십시오. 나도 맨날 확실히 효과가 커뮤- 있거든요. 아 나도 커뮤니티 맨날 올릴 거야. 작가 친구들도 많이 도와줘. 많이 도와줘요. 충성도 작가 친구들 보시는 구독자님들만큼 아니, 천사야, 사람 천사. 별로 없어. 아 진짜 천사야 다들. 봐봐 우리 라이브 하잖아요. 다 라이브 하잖아. 150명, 140명 이렇게 봐요. 그니까 다 좋은 말만 해 그 사람들이. 나쁜 말 안 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아 진짜 천사들만 보서 신기해 죽겠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죠. 다 하시고. 시그레님이 써버렸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제 글은 또 글대로 계속 쓰셔야 돼. 쉬면 안 되고. 아 지망생한테 제일 줄 말이 이거다. 쉬지 마요. 뭘 쉬고 있어. 이제 쓰기 시작했으면 계속 아 써. 그리고 글근육이라는 게 있는데 네. 금방 빠집니다. 그 그래서 계속 써야 돼요. 계속 멈추지 마요. 뒤지게 쓰십시오.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근근육이 빠지지 않게 근손실 나니까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